와우! 달순의 라이브! 아, 그래, 이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 이강인 선수가 좀 뛸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좀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나 기회를 조금 많이 얻지 못하다 보니까 임대라든지 뭐 이적 이런 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만 좀 많이 했었는데, 전술 변화? 포메이션 변화? 이러면 정말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많은 기회라든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 플레이 스타일을 놓고 볼 때도 이거 딱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스페인 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발렌시아의 지역지입니다. 스페인의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라고 하는 지역지에서 이런 제목 기사가 딱 올라왔습니다. 뭐라 했냐? 발렌시아 스타에 대한 미래의 계획. 일단 뭐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무슨 내용이지? 그랬더니 발렌시아가 스타적 재능의 선수를 위해 미래의 어떤 계획을 하나 짜놓고 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강인입니다. 콕 찍어서 이강인에 대한 이제 기사를 쓴 건데, 이 한국의 미드필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팀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쓰면서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 라리가에 이제 데뷔했잖아요. 진짜 어린 나이에 라리가 데뷔했는데, 이번 시즌 뭐 부상 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라리가 기준으로 하자면은 2경기 선발 9경기 교체로 이렇게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했던 시간도 있었지만은 다시 뛰게 된다면 기대는 다시 높아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쫙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최고 선수상을 받았던 것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고 리그가 재개되고 이랬을 때 바로 이 선수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재능 자체를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떠한 발렌시아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느냐? 이제 감독이 셀라데스잖아요. 셀라데스 감독이 이강인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쓰고 중요하게 쓰기 위해서 뭘 고민한다? 이적 아닙니다. 임대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얘기 아닙니다. 바로 전술 변화를 포함한 시스템, 즉 포메이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구상하고 있다. 저는 이거 보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원래 마르셀리노 감독이 있었잖아요. 되게 재미없었죠. 기억나시죠? 그 두 줄 수비 사사이하고 막. 물론 마르셀리노 감독의 성과는 인정해야 되는 게, 그렇게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서 발렌시아를 일정 수준의 또 순위로 끌어올렸고 또 유럽 대회까지 출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결과 자체를 그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수비적이다, 재미없다, 이런 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재능이 좋은데 조금 좀 수비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강인하고 좀 잘 안 맞네, 좀 말씀하는데 좀 그러네,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뭐 이제 그 구단주 피터림과 이렇게 하면서 뭐 했죠. 그래서 이제 바뀐 감독이 이제 셀라데스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셀라데스 감독도 그렇게 마르셀로나 감독이 쭉 만들어왔던 팀을 딱 이어봤다 보니까 실제로 과감하게 바꾸진 못했어요. 포메이션은 일단 물론 그 경기 내용 자체는 조금 달라졌는데, 포메이션은 그동안 마르셀로나 감독이 있었던 4-4-2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발렌시아가 27경기 라리가를 소화했습니다. 그 중에 4-4-2로 몇 경기를 뛰었을까요? 27경기 중에 무려 23경기. 거의 4-4-2를 썼다고 봐야 되겠죠. 23경기를 4-4-2, 3경기를 4-1-4-1, 1경기를 4-2-3-1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4-4-2를 썼습니다. 4-4-2가 어떻게 됐냐? 주력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전방부터 막시 고메스, 로드리고 모레노, 그다음에 솔레르, 파레오, 콘도그비아, 페란 토레스, 그리고 가야,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가라이, 바스, 실러선. 요 4-4-2가 주력으로 쭉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강인 선수는 뭐 부상 여파도 있었지만 이런 4-4-2에서는 여전히 좀 뛰기가 좀 애매하다. 가운데 뛰어야 되는데 거기는 파레오라고 하는 아주 경험 많은 선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비형 미드필더를 뛸 수가 있는 게 아니니 거기는 뭐 코클랭이라든지 콘도그비아도 있고, 오른쪽 페란 토레스라고 하는 뭐 라리가 최고의 어린 재능이라 불렸던, 실제로 지금 그 일정한 나이 20살 이하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최고 몸값 얘기 나오고 있죠.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뭐냐? 일단 지금 변화가 불가피해요.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적설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들고 있죠. 발렌시아가 일단 페란 토레스 얘기했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만으로 20살인데 좀 어디 얘기되고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그냥 뭐 어디든지 다 찾아봐도 바로 나옵니다. 이게 누구든지 데려가려고 하는 선수인데 20살인데 잘하니까. 지금 특히나 어디랑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느냐?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가 그 제이든 산초 잘하는데 제이든 산초도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이든 산초가 넘어가면 도르트문트가 사겠다는 겁니다. 페란 토레스 데려가겠다. 그래서 얼마까지 질렀어요? 4천만 유로. 530억까지 질렀는데 뭐라고 그랬죠? 발렌시아가? 노. 안 해. 뭐 얘기해요?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아까 데포르테 발렌시아노 지역지를 찾아봤더니 8천만 유로 주면 내가 팔게. 2배 지르더라. 이게 협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천만 딱 지르면 야 8천. 그래서 중간에 한 6천으로 이제 승부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떠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도 솔레르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어리그도 연결되고 있고 지금 약간 재정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다른 포지션의 선수도 좀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적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적을 하게 되면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셀라데스 감독이 그동안 자기의 축구를 그렇게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임인 마르셀로 감독이 이렇게 팀을 좀 꾸려놓은 게 있고, 꾸려놨다는 얘기 뭐예요? 그거에 맞는, 전술에 맞는, 포메이션에 맞는 선수를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를 주는 게 한계가 있거든. 결국 그 감독이 자기 축구를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포메이션도 있지만 그 포메이션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펩 감독한테 막 그 뚝배기? 이게 머리로만 그냥 그 막 하는 장신 스트라이커 쓰라고 그러면 써요? 그런 축구 못하죠. 발밑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뭐 지금의 예를 들어서 제주스라든지 아구에로라든지 케빈 데브라이너, 다비드 실바라든지 베실바라든지 마레지라든지 스털링 이런 선수 쓰는 겁니다. 자기 축구에 맞춰서 그런 선수를 뽑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이적으로 쭉 떠나게 되면 그런 선수도 좀 데려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제 축구를 할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그때 포메이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간다? 4-3-3. 요게 굉장히 지금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왜 4-3-3이냐? 여러분들 셀라데스 감독이 어디 출신일까요? 셀라데스 감독은 태어난 곳도 바르셀로나, 유스팀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성장을 해서 또 위에 올라 성인팀에서 뛴 것도 바르셀로나. 뭐 그러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가서 뛰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볼을 이런 사사이 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커리어를 놓고 선수나 지도자 때도 보면 이런 사사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 혹은 바르셀로나 출신인 펩 감독이 쓰는 맨시티 포메이션 뭐예요? 4-3-3. 4-3-3을 쓰잖아요. 그거를 가겠다는 겁니다. 4-3-3으로. 4-3-3으로 이제 변화를 주겠다는 거고, 또 마지막에 살짝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 구단주가 싱가포르 출신의 피터 림이잖아요. 야, 이제 저기 내년에 강인 이제 20살 되잖아. 이제 많이 쓰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누적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셀라데스 감독이 자기의 축구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선수단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어떤 4-3-3이냐면 그 맨시티의 4-3-3이에요. 앞에 이렇게 3톱 놔둬놓고 미드필더를 역삼각형 형태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어디다 놓겠다는 거죠? 수비형 아니죠? 미드필더 중에 그 위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여기 아래에 있고 위에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시티로 따지면 케빈 데브라이너, 다비드 실바 요 선수들이 뛰었던 요 위치에 갖다 놓으면 어때요? 느낌이 딱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는 사이드에 갖다 놓게 되면 그 막 치다 할 스타일이 아닌데, 치고 달리고 있는 선수가 아닌데 자꾸 사이드에 놓으니까, 그리고 왼발잡이니까 좀 어색한 게 있었는데 오히려 가운데 놓게 되면, 그죠? 근데 약간 위에 올려놓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메짤라 같은 움직임도 가능해요. 중앙이지만 왼발잡이니까 이렇게 도는. 제가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비드 실바는 사실 발렌시아의 대선배기도 하잖아요. 이강인 선수의. 다비드 실바도 왼발잡이, 뭐 그다음에 플레이 스타일 많이 비슷하죠. 다비드 실바의 지금 이번 시즌 히트맵인데 어때요? 중앙과 왼쪽을 상당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건 어때요? 중앙에 있으면서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지고 약간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강인에게 딱 좋지. 이강인 선수가 뭐라 그래요 맨날? 저는 뭐 사실 감독님이 시키면 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은 중앙에서 그런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4-3-3으로 바꿔서 아까 제 제목이 뭐예요? 발렌시아 스타에 대한 미래 계획.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중점적으로 더 중요하게 쓸 것이냐, 이 4-3-3으로 갖다 놔서 그 위치에 세울 거라는 겁니다. 김덕배나 다비드 실바. 제가 봐서는 오른쪽보다는 다비드 실바가 뛰었던 그 위에서도 왼쪽이 좋을 것 같아요. 왼발잡이니까 여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중앙과 측면을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위치도 좀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위치도 측면에서 가운데로 가고 좀 더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걸 준다면 요 삼각형 볼만하죠. 파레오 쓰고 이강인 쓰고, 아래는 그 코클랭하고 콘도그비아가 있는데 요 둘 중에 한 명이 떠날 수도 있어요. 특히 콘도그비아는 어디를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요 역삼각형 형태가 내년의 경기를 보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 많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4-3-3 반갑습니다. 이강인 화이팅!